거기 이제 일부 무효. 요거는 이제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분에만 이제 무효사유가 존재 일부 무효 그러는데, 요거는 시험에서 나오면은 일부 무효를 우리 민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3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 물어보니까 이해만 해두면 돼요. 원칙은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본다. 그러나 이제 무효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가 인정될 경우는 무효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다 이 이야기니까, 예를 들면 이 갑이 토지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토지 건물을 세트로 을에게 매각을 했다. 근데 계약 체결일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됐더라. 그럼 원시적 불능이니까 건물 매매만 놓고 보면 요거는 무효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법률행위 내용의 건물 매매 보면 일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 이 계약 유효냐 뭐냐 이거 판단하는 건데, 원칙은 토지 매매까지 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되 이 건물이 없더라도, 이 무효분이 없더라도, 쉽게 건물이 없더라도 얘가 토지만이라도 매수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건물 매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토지 매매만 따로 떼어서 유효로 볼 수 있다. 요게 137조 조문 딱 정리하고, 그 다음 119회 중간에 8년 나왔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나온 판례니까 체크했다가 그 판례가 간간히 물어보니 그거 정리 딱 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무 유동적 무효는 확정무는 아까 다 가르치고 유동적 무효가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요게 지금 10번 넘게 나온 판례인데,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유동적 무효가 나온 판례는 워낙에 시험 출제가 돼요. 아까도 묵건대리에서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묵건대리처럼 현재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말이야. 그런데 묵건대리처럼 본인의 추인이 있거나 토지거래 허가제처럼 관할관청 허가가 있게 되면은 무효였던 이 법률행위가 유효로 바뀐다는 거. 따라서 이런 거를 유동적 무효, 묵건대리 같으면 추인이 있기 전까지의 법적 상태를 무효는 무효지만 확정 또는 절대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유동적 무효가 시험에 쏟아져 나온 이유가, 우리 민법상으로는 묵건대리가 기본적으로 유동적 무효니까. 그러나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묵건대리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절대 무효, 확정 무효니까 줄기 잡을 때 딱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묵건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따라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묵건대리는 추인하면 안 되니까 절대 무효니까 줄기 잡으라고 말이야. 그 대신 이제 판례와 관련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유동적 무효 법률을 정해갖고 뒤편 넘기세요. 이에 관한 판례가 제가 3번에 쭉 설명이 됐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차 과목 공법 시간에 배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법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지만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거기 씌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 제도가 옮겨왔어요. 따라 지금 2차 과목 중개사법 실무 시간에 요걸 배울 것이고 실무 시험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출제가 되고, 따라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 제도가 옮겨왔다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주로 이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건 언론을 통해서 다 들어봤을 거고,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가 조장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유한 토지다. 이런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고서 거래하라. 그러면 허가 요건 절차 이런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 문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했을 때 이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이 판단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관련 법률 할 게 아니고 우리 민법에서 하려고 민법 공부하는 게 이거 하나니까, 매매했다 유효냐 무효냐 요거 판단을 하나 필요 민법고 전부니까. 따라서 허가 받기 전에 이 매매는 우치됩니까? 요거는 민법 시간에 배우고, 이에 관한 판례가 엄청 발달이 됐는데, 우리 판례는 관할관청 허가를 받기 전 상태를 일단 무효는 무효지만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로 본다는 것. 따라서 나중에 사후에 관할관청 허가를 받게 되면 무효였던 이 계약이 소급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 상태를 유동적 무효로 본다. 요 이야기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이게 지금 법규상으로는 허가를 받아라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본래 의미 허가가 아니고 허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으로 금지를 시켜놓고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그 금지된 것을 풀어주는 걸 허가라 그래요. 근데 요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가 완전히 금지가 되냐? 그러면 이게 허가의 개념인데 금지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토지 매매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대신 이제 이게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게 유효로 바뀌게 돼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거는 허가가 아니라 인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법규상으로는 허가라는 개념을 썼지만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인가에 해당이 된다. 그 성질. 허가하고 인가 이런 걸 특허 이런 걸 좀 구별해야지 2차 과목 공부도 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거기는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 법률을 완성시키 인가적 성질 간다 이렇게만 했지만 허가가 되려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일체 토지거래가 금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허가가 되는 거라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는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허가의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 다음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시험에서 엄청 물어보는데 그런 거는 2차 과목 시간에 배우는 거야. 그냥 그 책에 있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법률관계와 관련해서 먼저 이 계약이 어디까지나 지금 무효라고 말이요. 유동적인 하지만은 따라서 이제 첫째 무효니까 각 당사자에게는 채권 채무 권리의무가 일단 안 생기겠죠. 따라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 일단 못하고 얘한테 소유권 넘겼다 얘한테 대금 지급따라 이행 청구 당연히 못할 것이고 무효니까 왼쪽에 계약상 이행 청구권 제목만 보고 넘어가세요. 그 밑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는 무효니까 이행 청구 못한다고 말이야. 자기가 보면 채권적 효력은 물론 물권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적 효력은 채권 채무가 발생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물권적 효력은 소유권이 안 넘어간다 그 이야기고 이행 청구 일체 못한다 그 말이야. 120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지금쯤 집에서 좀 책 좀 읽고 와도 될 때도 됐을 것 같은데 3주 지났으니까 잘했나요? 거기서부터 판례 하나를 시험에 직업으로 출제하니까 하나 빼뜨리면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된다고. 5초로 넘어가서 따라서 이 경우에 얘는 얘한테 소유권 넘기다가 얘는 얘한테 대금 지급다 이행 청구를 일단 못하니까 상식이 예우지 마시라고. 무효니까 권리의무 안 생겨 채권처럼 안 생겨 이행 청구 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혹시 가능하지 않냐서 묻는 것이 우측에 넘어가서 그럼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걸 허용이 안 됩니까? 요게 이제 우측에 동그라미 니은보인데 거기 씌었다시피 허가 받을 거를 조건으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이어서 계약 해제권 상식 아까 그렇게 줬어요. 채무 불이익을 이유로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계약이 일단 유효해야 되겠죠. 그 이거는 무효니까 채권 채무가 없어. 그리고 채무 불이익이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 채무 불이익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뭐한다? 동그라미 2, 3번 외우지 마세요. 제목만 보고 넘어가 버려야 이런 거는 나중에 가면은 그 밑에 세 줄 뭐 두 줄 읽지 말고 해제 뭐한다? 손해배상 뭐한다? 왜? 채무 불이익이 없으니까. 무효니까 채권 채무 없잖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 판례가 30개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 다 외워서 어찌 푸냐고. 그럼 차라리 이부대 뭐 포기하는 게 낫지. 다시 하게요. 계약이 유효해야지 채권 채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채무 불이익 문제가 생길 거 아니요. 이건 무효잖아요. 채권 채무 없잖아요. 채무 불이익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채무 불이익 이유라는 다시 하게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셔야 된다니까. 저번에 불법행위 채무 불이익 공부 다시 하셔야 돼. 불법행위 채무 불이익 연구 좀 하시라고. 채무 불이익에서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채무 불이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능 이유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뭐하니까 동그라미 2, 3번. 실력이 쌓이면은 제목 보고 넘어가 버려야 된다고 이런 거는. 다이권은 시간 낭비니까. 그다음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먼저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처를 하면서 얘가 계약금을 한 2천만 원 정도 교부를 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얘가 흔히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계약금 2천 주고 계약 처리하고 간헐간청 허가 나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허가가 빨리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꼭 사기꾼한테 속은 느낌이 되니까 계약금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데 이거 허용이 되는가? 일단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왜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나중에 관할관청 허가 있게 되면은 이 계약 자체가 소급에서 유효가 돼요.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어. 그러면 대금 지급 채무가 생기고 교부한 계약금은 매매 대금으로 충당을 시키겠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허가받으면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부당으로 반환 청구만 안 되고 대신 이제 불허가 처분 등이 확정이 돼서 이게 확정 무효가 돼버리면 얘가 대금 지급할 일이 없죠. 대금 지급 채무가 생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거다. 지문만 잘 보면 틀릴 일이 없으니까 뒷구절 원칙 반환 청구 뭐한다? 확정 무효가 되면 반환 청구한다. 지문만 잘못 틀릴 일 없고 해약금은 해제가 가능한가? 565조 1항. 이 경우에 이제 565조 1항에 보면 이종무임 할 때도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 민법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매도인이 토지 팔기 싫으면 계약금 2배 더 해제하고 매수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런 계약금을 우리는 해약금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매도인은 해약금면 해제가 가능한가? 계약금 2배 들고 해제는 가능한가? 여기 565조 1항 이거는 계약 일반의 기본 원례요.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것은 따라서 유동적 무효인 경우도 얘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약금면 해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의사흠결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느냐 의사 표시 불일치 비준위 표시 회피 착오 그 다음에 하자 사기 강박 지금 이 매매의 경우에 107조부터 110조까지 비준위 표시부터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당사자는 무효 취소를 주장해서 이 계약을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문제되는 이유는 그러나도 이미 이 계약은 현재 무효 상태요. 설명드려야 돼요. 왜? 설명드려야 된다고. 무효 상태라 그 말이야. 근데 무효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굳이 무효 취소를 또 주장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저번에 차고할 때도 이에 유사한 판례를 가르쳐서 지금 열 몇 번 출제가 됐다고. 매도인이 먼저 해줬는데 뒤늦게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가르쳐줬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 취소를 주장할 만한 실익이 있으면 무효 취소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실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동적 무효 상태도 바로 나오지만 얘네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협력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무효 취소 사유가 존재했을 때 무효 취소를 주장해서 이걸 확정 무효로 만들어버려야지 협력 의무를 면할 수가. 특히 여기 매수인의 경우는 아주 중요한 실익이 또 하나 남아서 그게 돈 문제가 걸려있다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못하죠. 근데 이걸 확정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실익도 있으니까 특히 매수인의 경우는 계약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무효 취소를 주장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정리하라는 거야. 그 다음 허가절 참여 의무. 허가 받을 거를 전제해서 계약 처리한 경우만 유동적 무효로 봐요. 처음부터 허가 받을 것을 배제하고서 계약 처리한 경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 허가 받을 거를 전제하고서 계약 처리한 경우만 유동적 무효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협력 의무가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이 협력 의무에 관한 것도
외우지 말고 협력 의무 있다 뒷페이지. 소재계약 가능한가? 기초인문과정부터 가르쳐줘서 민법 첫 시간으로 가르쳐줬고, 민법은 권리 모아서 배우는 법이다. 의무가 뭐냐? 법적인 구속이다. 의무자가 의무 이행 안 하면 상대방 권리자는 국가의 공권력, 소송을 제기해서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그라미 2번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상대방은 소제기해서 협력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그게 동그라미 2번이고 소송상 청구 가능. 제목만 읽고 넘어가 버리세요. 그 다음 동시행관계 불인정, 이 동그라미 3번은 계약법 들어가면 동시행항변권에서 이 판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따라서 체크만 딱 하고 또 여기서 손대면 또 5분이 날아가니까 계약법에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죠. 협력 의무를 부담하는 일방 당사자가 협력 의무를 이행을 안 했을 때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하는가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제껴도 되고 6번의 계약에 요거 조심해야 되고, 7번 집중하세요. 이렇게 외워갖고는 문제 못 푼다는 거. 지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냐 없냐가 지금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3개는 정리 꼭 하라고 말이에요. 첫째, 이게 유동적 하지만 여기까지는 무효니까, 첫째, 참후 불령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참후 불령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는 안 된다. 둘째, 그러면 해약금면 해제는 가능한가? 515조 1항은 계약 일반을 올리니까 해약금면 해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협력 의무를 부담하는데 일방이 협력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이 협력 의무 불령을 이유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요걸 이제 세 번째로 정리를 해야 돼. 하도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것도 계약법에서 배우지만 이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해요. 원래 참후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고 저번 시간도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참후 중에서도 주된 채무라고 하는 게 있고 부수적 채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주된 채무는 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채무를 주된 채무 그래요. 따라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해제 사유가 되지만, 매매 같으면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는 대금지 의무, 이런 걸 주된 채무라 그래요. 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채무다 그래서. 그 다음 주된 채무, 이해 채무를 부수적 채무 그래요. 이걸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해제를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 해제 사유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해제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하나로 이렇게 해서 결론만 외우면 안 되고, 채무불령 이유로 한 경우, 해약금을 해제할 경우, 협력금을 불령 이유로 한 경우 나누어서 따로따로 물어보니까 어떤 거는 해제가 가능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정리 꼭 해야 되고. 그 다음 효력을 확정해서 소급에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관할관청 허가를 받게 되면 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 따라서 허가받은 다음에 다시 계약 체결할 필요가 없다 해서 확정 유효가 된다. 그 이야기고, 동그라미 2번도 신경 써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부터 지정 해제가 됐다. 또는 기간이 만료된데 재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이런 경우에 어찌 될 겁니까? 재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또는 지정 해제가 됐다. 그러면 다시 관할관청 허가 받을 필요조차도 없이 계약은 유효로 확정이 돼요. 유효로 확정이 되니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즉시 이행 청구 가능하고, 동그라미 2번까지 우측 넘어가서 어떤 경우는 이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겹도록 이 부분도 출제를. 왜 출제를 하느냐? 허가받기 전 상태는 일반적으로 유동적 무효인데 거꾸로 확정 무효가 된다고 보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고, 동그라미 1번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그것만 딱 정리하시면 돼. 동그라미 2번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동그라미 3번 이게 이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농지에 대해서 이제 매매하기로 한 사건인데, 농지에 대해서 이게 농지 매매를 한다. 그 이제 매수인은 농사짓기에서 농지 매매를 한 게 아니라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럼 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전용해 주는 것을 현재 농지 상태에서 여기다 공장 못 짓기 때문에 전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매매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 쪽에서 전용 허가를 받아주겠다. 이걸 조건으로 해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뒤에 이거 끝나면 조건이 나오지만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계약 효력에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 그래요. 따라서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서 매매를 했다. 근데 나중에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이 돼버렸다는 거. 그럼 이 계약이 유효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설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소재는 토지를 하더라도 나중에 관할관청 허가 받아본들 어차피 이 조건을 성취할 수 없으면 이거는 무효로 되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정지 조건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이거는 허가 받을 필요차도 없이 2단계에서 확정부로 들어간다. 그 판례인데 이해 못하면 정기 조건을 뒤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거. 시험에는 잘 나오니까. 그 다음 처음부터 요거는 이제 관할관청 허가 받을 거를 전제한 경우만 유동정부로 본다고 아까 전제했죠. 따라서 처음부터 관할관청은 허가를 폐지하거나 잠탈한 경우 계약은 확정무효로 돌아간다는 거. 허가 받을 걸 전제한 경우 유동권 물어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1번 판례니까 집에 가서 1번 판례 그 읽어보면 되고 나머지는 2, 3, 4는 참고서만 보면 되고 무효행위 추인과 전환해서 먼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하기 전에 먼저 전환부터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무효행위 전환은 종래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에 돌아서 이제 자주 물어보는데 개념은 이제 이런 건데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다. 근데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거는 요건을 갖춘 법률로서 효력을 인정해 주자, 유효로 보자. 이런 거를 이제 무효행위 전환 그러는데 이게 종전에는 우리 시험에 중개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이제 판례들을 보면 우측에 눈 돌려보세요. 거기 뭐 판례 사례가 나와 있죠. 그 두 개를 보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죠. 입양, 인지 그렇게 돼 있잖아. 이런 거는 중개업무하고 아무 상관없죠. 따라서 이제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판례가 주로 가족법상의 법률, 입양이나 인지에 관한 판례다 보니까 정상적인 출정 같은 이런 걸 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출제를 안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게 엄청나게 출제가 되고서 무효행위 전환이 그 이유가 있다고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 그게 쓰여 있어야 돼. 몇 페이지로 돌리냐 그러면 하기 전에 거기 요건에서 한 가지 것만 점검하자 말이야. 이미 첫 번째 시간에 가르쳐 준 것처럼 무효가 되려면은 법률행위 일단 성립이 돼야 돼요. 불성립인 경우는 무효가 있을 수가 없다고. 그죠? 따라서 불성립인 경우는 무효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효행위 지금 배우고자 하는 추인이라든가 또는 무효행위 전환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 그 동그라미 1번 요건에서 그거 하나는 항상 점검하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 시험에 안 나와. 특히 가르친 사람 전하는 모습에서 마치 앙기를 쓰는 이런 게 요즘 시험에 안 나와. 지금 21세기야. 대신 뭐가 시험에 이 대목에 우측에 판례도 점검할 필요 없고 시험에 쏟아 나오느냐 32페이지로 돌리세요. 그 판례가 지금 무효행위 전환해서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그게 여기 쓰여 있어야 되는데 32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무효인 경우 전환이 허용이 되는가 가로친 4번의 판례 하나 있죠. 그 판례가 쏟아져 나와. 요것 때문에 요즘에 옛날에 출제가 안 됐던 무효행위 전환이 최근 몇 년 동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말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무효인 경우 전환이 허용되는가 최근에 2010년도에 그 판례입니다. 그 세 줄짜리 판례. 요게 요즘 시험에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 점검 잘 하시라고 말이야. 이거는 재건축 조 관련해서 워낙에 중요한 판례인데 지금 갑 재건축 조합이 있는데 여기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요 정도 토지가 꼭 필요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근데 요 일부 색칠한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을인데 얘가 이 토지를 재건축 조합에 안 팔더라는 거야.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요 토지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궁박한 상태에서 궁박의 개념은 경제적인 거, 정신적, 신체적인 거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을 했죠. 재건축 조합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현재 궁박한 상태에 놓였단 말이야. 그걸 의뢰 악용을 해서 시가보다 요 부분에 산업의 비싼 금액으로 매매했다. 이런 스토리를 하고, 그러면 자연인이라는 재건축 조합의 경우도 104조가 적용이 되니까 요 매매는 불공정무서 무효다. 지금 이런 판례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는 엄청나게 많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 토지를 재건축하면 매입해야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해서 이게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둘이 이제 달렸어요. 조정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런 다음에 매매대금이 부당에 과다하니까 매매대금을 좀 감액을 시키자 그 말이야. 그래서 매매대금을 감액을 시켜서 이 계약을 유효로 봐줬다 우리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 처음 인정이 됐다 그래서 요 판례가 좀 해결 한 번 정도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무효행위 전환은 요거 정리 잘하라고 말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무효인 경우 우리 판례는 뭐하고 있다?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매매대금을 적정 금액으로 모여서 감액을 시켜서 유효로 봐주자 그 이야기죠. 재건축 사업은 해야 되니까. 이용파겠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무효인 경우에 전환 형태 그런 판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 무효인 경우로 전제를 하셔야 돼. 내 가르친 거 똑같이 배우셔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본인이 막 왜곡해갖고 엉망진창으로 풀어본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나는 무효인 법률에게 다 전환 형태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떤 경우만 그러지 32페이지에 가로친 4번 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매매대금을 어쩌자 적정 금액으로 감액을 시켜서 그 매매를 유효로 하자 그 말이야. 왜냐? 이 재건축 사업조합이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판례니까 그거 하나 정리를 꼭 하라고 말. 무효행위 전환에서는 다시 뒤로 돌려서 나머지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이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해둬야 되는데, 무효인 법률을 추인한다. 원래 이제 추인은 한자 뜻풀을 하면 여기가 뒤쫓아갈 추자가 추인이란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묵건들에서도 본인의 추인이 있었고 여기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 있고 이따 뒤에 취소해서 또 추인이 나온다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해가지고 이 추인이 묵건들에서도 본인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 요 세 가지가 모두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따라서 취소, 해지와 더불어서 추인 정도는 가지고 놀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명가락 40조는 맞으니까. 여기 이제 무효인 법률 추인 한자로는 이렇게 쓰니까 요거를 뜻풀이 그대로 하게 되면은 뒤쫓아갈 추 인정해 준다니까 사후에 동해 준다, 인정해 준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고 사안에 맞춰서 법적인 의미를 캐치를 해야 된다고 말이요. 여기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추인 사후에 동의 준다 이 말은 번역을 하게 되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해주게 되면 사후에 동의성이 되겠죠. 따라서 무효인 법률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는 당사자 의사표시를 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야. 무효인 법률을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이제 사후의 동의셈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라고 말이요. 우리 민법 이제 139조를 보면 무효인 법률 추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제를 해놨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 말이야.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야. 추인한다 그래서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한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라 그 말이야. 대신 130조 단서를 보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면은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돼요. 따라서 이 법규 의미를 완벽하게 완벽이라 그랬어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런 건 못 가르쳐줘요. 앞으로 이제 민법 시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하도 생기기 때문에 알아서들 하시라. 이거 한 번 손대면 10분이 날아가니까 두 번 다시 반복 이야기 뭐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허위 표시를 배웠으니까 지금 매일 채권자 강제필 면탈을 위해서 갑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허위 표시 매매 가장 매매를 했다.
당연히 무효이고, 요걸 매매한 시점이 2013년 5월 10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를 겸항해서 친구에게 등기 넘겼다. 이게 무효고, 따라서 등기 넘어가서 소유권은 가백이었고, 우리 이렇게 배웠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론상으로 분명히 우리 민법 108조에 하면 요게 무효이고, 따라 등기 넘었다 하나도 갑이 소유자니까 채권자는 강제병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는데, 등기부 상으로는 등기원인이 그냥 단순히 매매로 되어 있고, 얘 앞으로 등기 넘어갔으니까 일반 사람들 제3자가 볼 때는 둘이 정당하게 매매했고 의리 소유자인가 보다 이리 생각을 해요. 특히 세무당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등기부사는 매매가 원인으로 되었고 얘 앞으로 등기됐어요. 얘를 소유자로 민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을 매수인에게 세금이 부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설명 잘 들어야 되고, 세월이 흘러서 2019년 5월 10일쯤 됐어요. 이때 이제 친구 우리 열받았다 그 말이에요. 얘 도와준다고 등기 명의를 자기 앞으로 넘겨놨는데, 세무당국에서 지금까지 거의 6년 동안 나한테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물리니까 열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우리 2019년 5월 10일 날 가백에 요구를 했어요. 이왕이 이렇게 된 거 이 토지 나에게 실제로 팔아라 이렇게.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러면 저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원래대로면 두 사람이 다시 처음부터 매매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은 바보들의 행진이지 않냐고 말이야. 입도 떴으냐고 말이야. 밥 먹는 입 아닌데.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하자고 말이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매매하지 말고 6년 전 2013년 5월 10일 체결한 가장 매매, 무효인 이 매매를 차라리 유효로 하자. 이럴 때 추인이라는 걸 한다 그 말할게. 요걸 지금 유효로 하자고 이 대목에서 추인을 딱 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139조 추인의 효과가 소급이 돼서, 이게 거꾸로 거슬러 갈 소자라고 인문과정부터 가르쳐 줬네요. 밑을 급자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서 미치는 걸 소급이라고 그러죠. 이거 갖고 놀지 못하면 복공 못해요. 따라서 이제 추인은 이때 했지만 추인 효과가 소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체결 당시 2013년 5월 10일 요때 당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계약이 유효로 바뀌느냐 추인한다. 그래서 139조 본문 그건 아니라 그 말. 무효였던 가장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 이거는 그대로 무효로 끝나고, 대신 139조 단서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경우는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을 또 캐치 잘하란 말. 여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지금 얘네들은 6년 전에 체결한 이 가장매매를 유효로 하자 추인하고자 해요. 따라서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이 가장매매하고, 설명드려야 돼요. 설명. 가장매매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진 새로운 매매가 이 날짜로 체결된 걸로 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말을 또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가장매매에서 계약의 내용, 목적물 A 토지, 매매대금 1억원, 김망해야 되니까 매매대금 다 정한다고. 이게 이 계약의 내용이야. 그럼 이걸 추인하고 하니까 이거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진 새로운 매매 체결된 걸 보니까 이 새로운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 당연히 A 토지, 매매대금 1억원으로 새로운 매매가 체결된 걸 본다. 이런 의미랍니다. 새로운 법률 한글로 본다 그 말이야. 그럼 이 말이자 마지막 결론 뭘 의미하느냐. 지금 얘네들이 2019년 5월 10일 날 요 가장매매를 추인했을 때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며칠자로 을에게 넘어옵니까? 요걸 묻고 있다 그 말이야. 소급요가 인정이 안 되니까 이 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고 2019년 5월 10일자로 A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니까 소유권은 며칠자로 넘어오냐. 2019년 5월 10일자로 매수인에게 A 토지 소유권 넘어온다. 결론이 이렇게 돼요. 소급역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다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2019년 5월 10일까지는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가백이 있다는 거예요. 추인하더라도 요 날짜로 을에게 소유권 넘어오니까. 다시 하게요. 추인하더라도 소급역 인정이 돼서
무효였던 가정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대신 이 날짜에 이 무효인 가정매매고 동일한 내용을 가진 새로운 매매가 체결된다고 본다는 거. A 토지에서 매매된 1억 원으로 새로운 매매가 체결된 걸 본다는 거. 이 말은 따라서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2013년이 아니라 2019년 5월 10일자로 을에게 넘어온다. 이걸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그러면 지금까지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내 토지가 아니라 갑의 토지에 대해서 대신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요거는 부당 이득으로 반환받으면 된다. 갑의 토지에서 내가 지금까지 대신 세금 물었으니까 대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이 을이 등기를 가져왔다 보니까 자기 토지인 것처럼 이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임대를 해주고 차임을 받았다. 과실이죠. 다시 하기요. 제한능력자 입문과정 공부하고 입문과정 들어가서 물건의 종류, 주물, 종물, 업물, 과실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 과실 모르면 지금 하는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미리 입문과정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차임 같은 거 이제 과실 그죠 법정 과실이죠. 이 차임을 받은 게 있다. 과실 취득한 게. 그러면 지금까지 차임 받은 것, 과실 취득한 것은 어찌 될 것인가? 내 토지가 아니라 갑의 토지로부터 차임을 받은 것 과실 취득했으니까 요거는 내 게 아니라 그 말. 따라서 취득한 과실은 반환을 해야 돼요. 대신 문 세금은 돌려받고 이걸 계산해야 된다 그 말이요. 소급역 인정이 안 되고 요 날짜로 을에게 소유권 넘어오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동안은 내가 세금 얼마 대신 물었고 얼마 차임 받았고 증거 자료가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시간이 흘러가서 이런 증거 자료를 찾기도 힘들면 이걸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차라리 애시당초 없애버리자 그 말이야. 그럼 이런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차라리 이 사람들 복권 좀 한 사람 같으면 야 이거 계산하는 게 힘드니까 우리 차라리 계산하는 거 없애버리자. 그러면 두 사람이 특약 맺으면 돼요. 추인의 효과가 계약 당시로 소급하는 것으로. 이런 거를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거래요.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소급으로 인정되는 추인을 하자 그 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이냐? 특약에 의해서 추인 효과를 소급을 시키면 2010년 5월 10일 처음부터 이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답 나왔다 그 말. A 토지의 소유권은 며칠자로 을에게 넘어오느냐? 2013년 5월 10일자로 을에게 넘어온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금 문 것은 내 토지에 대해서 세금 문 셈이 되죠? 그건 반환받을 수 없잖아요. 대신 과실 취득한 것은 거꾸로 내 토지로부터 과실 취득했으니까 돌려줄 필요 없죠. 그러면 세금 반환받을 필요 없고 과실 돌릴 필요 없으니까 계산하는 번거는 없어졌잖아요. 이런 거를 약정행한 소급적 추인. 이게 민법상의 추인 139조에 대한 법조문. 그 다음에 특약을 맺을 때 이 줄거리니까 완벽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민법 책도 소급여가 인정된다는 이 말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럼 소급여가 인정이 될 때 안 될 때 차이가 뭐냐? 이런 공조 공과 세금 무는 거나 과실 취득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소급여가 인정이 될 때 안 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소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책 읽으라고 말이에요. 거기 책에 보면 무효의 추인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2번 가로에다 비소급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게 가장 핵심이야. 무인범위 추인하더라도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추인의 요건에서 무효원인의 소멸이다. 이걸 시험에서 지겹도록 출제를 하고 있고 앞에서 우리가 무효 사유를 다 배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은 무효 원인이 소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에 강형복 기반의 법률행위, 의사무능자 법률행위 등등 이런 것들은 추인한다 하더라도 당의 법률행위가 유효가 될 수가 없다 그 말. 무효원이 소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이것도 웬만하면 이해하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사일서 법률행위. 지금 이런 이야기냐? 생각. 적격은 누구나 쉽게 아는데 왜 무효냐? 일부 일체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니까 무효라고 말. 그럼 이게 무효임을 알고서 얘네들이 이거를 추인하면 새로운 적격으로서 유효가 됩니까? 이걸 묻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적격으로서 유효가 되려면 무효 원인이 소멸이 돼야 돼. 일부 일체자가 일부 다체자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일부 다처제로 바뀌면 요 척기약은 유효가 되겠죠. 근데 무효원이 소멸이 안 되잖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 선량한 풍속은 일부 일처제죠. 그러면 무효원이 소멸이 안 되니까 척기약은 1000만 번 추인하더라도 계속해서 일부 일처제 반하니까 계속해서 뭐이다? 무효. 유효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 뭐 알겠나요?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면 거꾸로 차라리 외우라고 뭐 이거는. 하도 물어보니까. 지금 칠판에 무슨 애 드러났나요? 허위표시 애 드러났죠? 추인 애 드러나면서 허위표시 애를 드러났지 않냐 그 말이야. 이거는 추인이 가능하니까. 무효인이 소멸되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있겠죠. 허위표시하고 비스무리한 게 또 하나 있죠. 비진입 표시죠. 비진입 표시가 외적으로 무효인 경우하고 허위표시가 무효인 경우 요 두 가지는 무효인이 소멸되니까 추인이 가능해. 거꾸로 차라리 외압바라고 말해. 이거 이해를 못하겠거든. 다시 지금 우리 125페이지 하고 있죠. 동그라미 1번 무효인 소멸 거기 있죠. 거기는 1번 예의를 들어놓은 거라고. 그거 외워봐야 문제 못 푸신다고. 그 외에도 무효 사유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대부분의 무효 사유는 무효인이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추인이 불가능하다고. 추인해봐 유효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에 이걸 이것 좀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좋은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실력에 잘 거꾸로 공부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 그 이야기야. 어떻게? 허위 표시가 책에는 없잖아 그게. 그러니까 거꾸로 가르쳐 드린 거라고 답답해서.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하고 비진입 표시가 외주로 무효인 경우 이렇게 외압버라 그뭐 차라리. 요거는 뭐가 가능하다고? 추인이 가능하다고. 그래야 문제 풀기가 쉬우셔. 그 책처럼 하면 여러분이 문제 풀기 힘들다고. 그 다음 뒤에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미분 봐보세요. 요게 이제 아까 얘기 마지막 가르쳐 드린 거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그 동그라미 그 2번에 써준 거지. 다만 다시 하기요. 우리 민법상 추인은 지겹도록 물어봐요. 소급요가 인정이 안 된다. 요게 핵심 포인트라고. 요걸 엄청나게 물어봐. 민법상 무인범 추인하면 소급요 인정이 안 돼요. 요걸 지겹도록 묻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조 공과는 세금 문제예요. 과실취득 이런 관련해서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마지막 126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제3자 권리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급적 추인 인정에는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죠. 그러면은 거기 근데 봐보세요. 예컨대 허위표시 당사자에서 행위시부터 유효한 것을 함으로써 소급적 인정이 되니까 과실취득과 공조공과 세금이 공과금 부담 등에 관해서 행위시부터 양수 이전한 걸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말을 가르쳐준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처음부터 소유권 이하한테 넘은 걸로 보니까 지금까지 세금 문 거는 내 땅에서 문 거니까 반환받을 필요 없고 과실취득한 거는 내 땅 취득했으니까 돌려줄 필요 없고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야. 그 편하잖아. 계산은 되고. 따라서 일단 다시 정리정돈 하셔야 돼. 원칙 무효인 법률 추인하더라도 원칙 소급요가 인정이 안 된다. 지급도 출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약정에서 소급형 인정 추인도 허용은 된다. 민법상 추인이 핵심이니까 소급형 인정이 안 된다. 요거. 그 다음 거기에 보면 판례 사례에서 동그라미 1번 판례 요게 이제 무효인 법률 추인에서 주로 물어보는 판례고 무효인 가등기를 추인했을 때 그 가등기가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가 아니고 두 번째 줄 소급요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크란 약 이게 추인한다는 소리요.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고 그 말은 소급요가 인정이 안 된다 그 이야기요. 처음부터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그래서 그 판례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2번의 판례를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데 97년 12월 10일자 판례 이건 일단 체크만 해놓고 다음 시간에 우측 취소가 나와있죠. 취소해서 취소할 수 없는 법률인 추인이 또 나와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이 판례가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이 판례가 또 최근에 자주 물어보는데 체크만 해놓고 취소할 수 없는 법률인 추인할 때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했는가 하나만 내가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때 좀 안 틀리도록 해야 된다고. 요즘에 우리 시험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단답식에서 유동적 무효냐 확정 무효냐 또는 확정 유효냐 유동적 유효냐 이거 막 섞어놓고 박스 처리해가지고 곤란하라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이거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말을 바꿨을 때 마지막 한번 이해했는 거 살펴보자 말이야. 지금 무효인 법률을 추인했을 때 우리 민법 139조 법문에 의하면은 추인한다 그래서 추인 효과가 소급이 돼서 무효였던 가장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는 거 아니라고 방금 이야기했어. 따라서 시험에서 일단 많이 물어본 거 무효인 법률 추인하면은 소급으로 인정이 안 된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바꿔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무효인 법률을 추인했어서 이 무효인 법률 행위는 확정 무효를 전제로 한다. 유동적 무효를 전제로 한다. 무효인 법률 추인의 경우는 확정 무효냐 유동적 무효냐 여기를 묻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추인 효과가 소급 인정이 안 돼. 그럼 이 무효는 만약에 소급하고 인정이 되면 이 무효였던 가장매매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죠. 그 무효였던 게 유효로 바뀌었잖아. 그럼 무슨 무효가 돼요? 유동적 무효가 되겠지. 근데 요거는 소급하고 인정이 안 되니까 이 무효는 그대로 무효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효로 안 바뀌잖아. 따라서 요 매매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무슨 무효다? 확정 무효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인 법률 추인은 확정 무효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때 안 틀리셔야 된다고. 이 말 알아들어요? 소급하고 인정이 되면 이게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잖아요. 그 무효가 유효로 바뀌어서 이건 유동적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무효로 끝난다고. 유효로 안 바뀌어. 소급하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무효는 무슨 무효다? 확정 무효다. 이렇게 고르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민법은 외압에 별표 막 치는데 첫번에 아무 필요 없어. 말을 바꿔본다고. 그 다음에 또 사례 문제 내풀고. 그러니까 두 가지. 무효인 법률 추인하면 우리 민법상 원칙 소급하고 인정이 안 된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 추인은 무슨 무효를 전제로 한다?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를 전제로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효인이 소멸이 돼야지 추인이 가능한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해해서 푸는 게 좋은데 그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실력으로. 거꾸로 외워버리세요.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하고 비진표 예의점 무효인 경우는 추인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것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추인의 개념은 다음 시간에 세 가지를 집중해서 배우고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이 했네요.